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길을 안내하는 코치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김호중에게 전하는 명장 히딩크의 메시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명장 히딩크는 김호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딩크는 2002년 한국을 4강 신화에 올려놓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한국은 월드컵에 진출은 몇 번 했었지만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6강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라는 걸출한 세계적인 명장이 한국에 와서 사령탑을 맡은 후 16강뿐만 아니라 4강에 이르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파란 눈의 히딩크, 어떻게 한 4강, 세계 4강의 위치에 올려놓았을까요? 그 비밀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히딩크가 한국에 방문해서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에 출연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With the circumstances, and you can create circumstances. Before I started, I had some talks with the KFA. You have to do this, and if you can provide that, very close football society. And I said, you have to open up. You have to open up and offer the. And then they provided that, and then I. 히딩크가 영상에서 밝힌 것처럼 약 20년 전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상당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수 선발에 있어서 지역이라든지 구단, 협회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서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심지어는 축구협회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력으로만 뽑아도 될까 말까한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이런 식의 선수를 선발했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감독에 대한 권한이 상당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자기 자신의 철학과 자기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선수를 꾸리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축구협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을 상당히 의식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한 시범 경기에서 쉬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팀들을 선정해서 손쉬운 승리를 하는 자기 만족의 경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을 제안받은 히딩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이런 요구를 과감하게 거부합니다. 그가 말했던 환경 조성을 했다라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기 철학에 맞는 사항들을 요구했고 자기의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축구협회에서는 감독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불평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여기서 절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임하고 거부하겠다라는 배수진을 치고 자기의 요구사항을 끝까지 관철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002년 4강이라는 신화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히딩크의 멋진 어퍼커트 세러머니가 기억납니다. 만약 히딩크가 대한축구협회가 요청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수긍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아마도 한국은 4강은커녕 16강도 진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딩크가 말한 자신은 자기가 필요한 환경을 과감하게 요청하고 조성한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한축구협회의 그런 폐쇄적인 문화와 지역 연고주의 방식에서 따라서 팀을 운영했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뒷받침해줄 시스템을 요청하고 자신의 권한을 요구한 히딩크의 뚝심이 그를 세계적인 명장으로 불리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김호중 씨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올린 김호중 씨의 영상에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중에 소속사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 싶은 부분은 김호중과 소속사의 관계입니다. 히딩크가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하기 위해 그는 환경을 조성했고 요구했습니다. 멋진 음악가로,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김호중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히딩크는 조금 전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루고 싶은 예술가의 꿈을 위해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과연 김호중 씨가 소속된 소속사가 김호중 씨의 그런 꿈과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소속사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호중 씨가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질문들을 몇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같이 보시면서 지금 있는 그 소속사가 김호중 씨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인지 여러분도 함께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현재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나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답해 봐야 합니다. 이 불만이 나의 음악적 목표와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먼저 이 현실에 대한 냉철하고 뼈아픈 인식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창의적인 표현과 자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소속사에서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어떤 제약도 없다고 느끼고 있나? 가수에게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속사에서 그런 창의력과 자유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 가수로 크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소속사는 나를 단순한 상품으로 보고 단기적 성과만을 올리려고 하지는 않는가? 또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나? 이 부분도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속사가 진정한 파트너라면 단순한 상품,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격과 가치 존중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속사로부터 나는 내 자신의 인격과 가치를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나? 다음 질문은 전문성과 윤리성입니다. 소속사가 당신의 성공을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윤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다음 질문은 결단과 행동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나? 또 장기적인 성공과 팬들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다음 질문은 나의 지속적인 성찰과 성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이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활동해서 어떻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나의 성장, 진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 내게 필요한 소속사는 어떤 소속사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김호중 씨가 멋진 음악가로, 가수로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당당한 김호중, 멋진 음악을 들려주는 김호중으로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 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김호중 씨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질문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보셨나요? 네, 각자 나름대로의 답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딩크가 말한 성공을 위한 나만의 환경을 요구하고 조성하는 그의 굳은 결의, 그의 행동, 추워도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의 강한 철학적 신념과 가치, 이게 지금 김호중 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김호중 씨에 관련된 컨텐츠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다루어 줬으면 하는 내용들, 관심 있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